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35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35페이지. 자, 오늘 들어오실 때 이제 유인물을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중에서 그동안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그러니까 1회부터 10회까지 기출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항상 이 적과전 종합위험 파트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쉬운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수 품목 중에서 과수 품목이 좀 어려운데, 이 적과전 종합위험을 이해를 하면 과수뿐만 아니라 기타 논작물, 밭작물은 자동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강의를 할 때 이제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는 2차 2과목의 경우에 적과전 종합위험을 바로 시작 안 해요.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논작물부터 시작을 하고 논작물에서 이제 과수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하면 좋겠지만,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고 이해를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할 수 있도록 적과전 종합위험을 한 번 더 하면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은 과목이지만 적과전 종합위험 파트를 시작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10회 때 적과전 종합위험을 포기했던 분들은 합격을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2차 2과목에서 무려 30점, 2차 1과목에서 15점, 전체 200점 만점에서 45점이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나왔어요. 작년에 만약에 이거 어려운 거 쉬운 것만 하지 했던 분들은 합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반드시 조사해야 될 품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정도로 해서 6시간 정도로 해서 적과전 종합위험을 기출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보고, 아마 6시간 정도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할 내용이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하는 것은 상품 이름입니다. 보험 상품 이름이고, 원래는 얘가 이제 1, 2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1은 약관의 변경으로 인해서 삭제되고, 지금 남아있는 상품은 적과전 종합위험 2 요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원래는 1, 2가 있었는데 1은 없어지고 지금 2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이제 9월 달하고 10월 달에서는 주로 수업을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1 과목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2-1 과목과 2-2 과목의 차이가 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2-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일목, 첫 번째라고 해서 일목. 이게 뭐예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 배웠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이제 사보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보는 보험 기간,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기, 가, 요, 금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일목, 이손, 사보.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느냐니까 이 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기 부담 비율 또는 뭐 미경과 비율, 가맥 미경과 비율, 기타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 자, 기, 보험에 가입하는 지역, 자격, 기준, 인수, 인수 제한 목적물,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인수 관련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 하면 기억나는 거? 평년 수확량.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본다고 하면 2-1 과목은 뭐에 관련된 거다? 계약자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2-1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2-2에서 배우는 거는 2-1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면 피해가 발생을 하고, 피해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손해를 평가하고 그 손해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은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손해를 평가하고 이 손해평가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뭐를 산출한다?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해를 평가한다라는 말이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과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손해. 그 다음에 과실이 떨어진 거. 착과가 나무에 달려있는 거라고 한다면 반대로 떨어진 과실은 낙과 피해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 또는 나무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손해를 평가하고 이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뭐를 구한다? 보험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2 과목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거하고 이거예요. 두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착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착과 피해를 산정을 하고,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 낙과 피해를 산정을 하고, 나무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나무 피해를 조사를 해서 손해를 평가하는가. 이런 조사와 관련된 거는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5점짜리로 나와요. 15점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15점짜리는 뭐냐면은 전부 보험금이에요. 얘가 15점짜리, 얘는 5점짜리예요. 그러니까 2-2 과목은 아주 간단하지요.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산출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품목별로 손해평가 방법과 품목별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겁니다. 핵심 알겠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이 손해평가를 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나무, 과수품목, 그 다음에 이제 논이나 밭에 관련된 손해평가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구나. 먼저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하는 내용은 여기서 살펴보면 예를 설명하고 예를 설명하는 거. 이게 FM이겠죠. 순차적인 접근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성격이 급해. 일단 급해. 결과부터 알기를 원해요. 결과부터. 그래서 거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실질적으로 얘를 구할 건데 얘를 구하는데 필요한 조사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라고. 그리고 이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거꾸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교재가 순차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책을 읽어주는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중간중간에 짚어주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본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미리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를 카톡이나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죠. 자료시도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책을 볼 때 뭐에 관련된 거는 몇 페이지에 있구나. 요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교재의 내용을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할 거고, 책을 읽어보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그럼 몇 번 읽어봐야 되느냐? 시험 때까지. 가능하면 많이 읽어보겠지만 최소 5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최소 5번. 자, 앞으로의 강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하는 이 상품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일명 4번 절하면 당 떨어진다. 사, 배, 단, 떨. 자, 이 품목은 과수 품목이죠. 과수 품목입니다. 그죠? 과수라고 했으면 뭐와 뭐로 구성된 거예요? 나무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이 보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하면 한마디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에 나무와 과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얘가 과수니까 첫 번째로는 과실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요. 과실 손해 보장. 열매가 손해가 있으면 보험금을 주겠다. 요금입니다. 이 과실 손해 보장은 보통 계약으로 주계약입니다. 주계약. 그러면 이 과실 손해 보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형식은 두 가지가 선택이 가능해요.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 적과전 종합위험 2 상품에서 과실의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은 계약자가 주계약으로 선택하는 방법, 특약으로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적어보면 적과전 종합위험 착과 감소 보장 방식. 여기 주계약이에요. 적과전 종합위험 착과 감소 보장. 그럼 얘의 이름이, 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자, 종합위험하면 세 가지 위험입니다. 뭐뭐뭐 있었어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근데 위험의 범위가 가장 넓은 형태의 보장 방식이죠. 그죠? 근데 나는 이거 다 필요 없어.
자연재해 중에서 5가지만 보장받을래 하는 보험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배운 게 적과 전 특정 위험, 적과 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착과 감소 보장. 자, 위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계약으로 주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밑에 있는 특정위험 5종 한정, 얘는 주계약이 아니고 뭐다? 특약입니다. 그럼 EI와 EI의 차이가 뭐예요?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의 차이. 위험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위험의 범위가 뭐예요? 종합위험이고, 얘는 위험의 범위가 뭐예요? 특정한 위험 5가지죠.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였고, 얘는 자연재해 중에서도 5가지. 그 5가지가 뭐였냐니까, 강풍을 포함해서 태, 우, 지, 집, 화라고 배웠어요. 이 강풍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 태풍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류가 5가지. 자, 그러면 위험의 범위가 줄었으니까 계약자한테는 뭐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이 특약을 가입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다? 보험료.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보험료의 구성은 가, 요, 손, 방, 한, 부장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적과전 종합위험의 보험료 산출식이죠. 그죠? 그러면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이 보험료 중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느냐 하니까 여기에 있는 뭐예요? 한부장. 한부장이 뭐예요? 한정보장 및 부보장이죠. 한정보장 및 부보장. 그러면 여기서 한정보장, 여기에 해당되겠죠. 5종 한정이에요. 5종 한정. 그러면 위험의 범위가 줄었으니까 보험료에서는 할증해요, 할인해요. 할인.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한정보장 할증이 아니고 뭐가 된다? 할인율이 적용이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료가 절약이 된다고. 절약이 된다고. 자, 그래서 주계약으로 가입하는 이유와 특약으로 가입하는 이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하는 건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뭐 하는 건지. 그럼 우리가 이제 모든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첫째는 이 사고가 보험기간 내 사고여야 돼요. 보험기간 내 사고여야 되고, 두 번째는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보면은 보험기간 내 언제까지 일하는 거예요? 적과 전까지.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얘는 적과 전까지예요. 적과 종료 시점까지. 그래서 얘는 보험기간이 계약 24시부터 통상 2월 1일부터인데 2월 1일을 넘어서게 되면 계약 24시가 되겠죠. 특정일은 2월 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적과 종료 시점까지. 단 그 적과는 계약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과 종료 시점이 사과배인 경우는 6월 30일까지. 단감 떨분감은 7월 31일까지. 이게 보험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혹시 기억나세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번 주에도 수업을 한번 했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가 뭐 2-1 과목 교수님하고 암기 코드가 좀 틀리니까 그럼 편하신 대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전, 원, 식, 삼보, 재, 개, 하, 개. 이게 적과 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죠. 그죠? 전이 뭐예요? 전쟁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왜? 워낙 범위가 전쟁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범위가 너무 크지요. 그죠? 이 전쟁 같은 상황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 사, 전, 폭소는 없다, 기, 혁하라. 뭐 안 외워도 돼요. 폭소란다. 내, 사, 전, 폭, 소는 없다, 기, 혁. 이게 전부 다 얘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전쟁과 같은 상황을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혁명 이러한 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 뭐예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식물방역법 제36조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정부의 과수원의 폐원 혹은 매몰 처리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상을 한다. 삼보가 뭐라 그랬죠? 안, 동, 댐. 자, 이 안은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그럼 보상하지 않는 재해라고 하면 이 종합위험을 제외하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제외하고 다른 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재해로 과실의 동록이 발생, 이 간접손해죠. 보상하는 재해로 과실의 동록이 발생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동록은 장미과 식물에만 발생합니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동록이 있지만 단감들분감은 또 동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더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뭐 언젠가는 외워져요.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제초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우스나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시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어떻게 하면 착과가 줄어들면, 착과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이걸 우리가 착과라고 했잖아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어떻게 하면 감소하면, 이 감소에도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소와 감수는 틀리다라고 했죠. 감소는 줄기는 줄었는데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야 돼요. 내 연봉이 작년보다 감수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 그럼 이때 이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기준이 되겠죠. 이 감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배운 거 평년 착과량. 다른 품목에서는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5년 동안에 우리 과수원의 평균적인 착과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에 우리 과수원의 평균적인 착과량보다도
조사된 착과량이 줄어들면 보장해 줄게. 보험금 줄게. 자, 뜻은 이해됐죠? 자,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평년 착과량보다 현재의 착과량이 줄어들면 보장해 줄게. 이 보험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똑같지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이때의 보상하는 재해는 범위가 틀리죠. 그죠? 자, 이때의 보상하는 재해는 강풍을 포함해서 태, 우, 지, 집, 화, 이 5가지 재해만 보상을 해요.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냉해 피해가 오면 보상하지요. 근데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냉해 피해가 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미보상이에요.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멧돼지 피해를 입으면 보상합니다.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멧돼지 피해를 입으면 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와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줄어야 돼요. 뭐보다? 항상 기준 평년 착과량보다, 다른 거에 비하면 평년 수확량에 비해서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 2라고 하는 상품은 생육 시기를, 과실의 생육 시기를 적과 이전과 적과 이후로 구분을 하는데, 얘는 지금 보험 기간이 전부 다 언제예요? 적과 이전이죠. 이 적과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육 시기가 어디로 가냐면 적과 후로 갑니다. 적과 후. 적과가 끝났어요. 적과가 끝났어요. 적과 종료 후. 적과가 끝이 나고 나면은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하니까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 위험, 7종 한정, 과실, 손해, 보장. 자, 적과 종료 이후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과 종료 이후에는 내가 주계약으로 가입을 하든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든 적과 종료 이후에는 둘 다 뭐로만 가입을 할 수 있다? 7종 한정으로 가입을 하는. 그럼 얘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적과 종료 후, 이게 보험 기간이겠죠. 적과 종료 이후부터 언제까지냐니까 얘는 보통은 수확 종료 시점인데 계약자마다 수확의 종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 종기가 이 날짜를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적과 종료 이후부터 수확 종료 시점까지인데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보험 기간이에요. 보험 기간 내에 특정한 위험 몇 가지에 한해서 7가지에 한해서. 그럼 얘가 5가지였죠. 여기에 2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추가되는 재해가 뭐냐니까 역시 뭐를 포함해서 강풍을 포함해서 태, 우, 지, 집, 화, 일, 가.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일소, 가을 동상에 해서 강풍은 태풍에 포함됨으로 해서 7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요. 근데 이 적과 종료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가 적과 종료 이후의 보험 기간이라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 기간이 또 틀려요.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태, 우, 집, 지, 집, 화 여기까지는 11월 30일이에요. 보험 시기도 적과 종료 후부터 언제까지? 11월 30일 수확 종료 시점까지인데 이 일소와 가을 동상에는 보장 기간이 달라요.
자, 일소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일소는 폭염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여름철에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갖다가 11월까지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보장 기간이 적과 종료 이후부터 여름이 끝나는 거. 언제까지? 9월 말까지를 일소의 보장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9월 말입니다. 8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이니까 얘도 계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가을이니까 가을의 시작이 언제다? 역시 9월로 봐요. 음력 기준으로 봐서 그런가 봐.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수확 종료 시점까지인데 11월 30일까지가 아니에요. 가을 동상에는 단감 떫은감하고 사과 배가 보장 종기가 다릅니다. 단감 떫은감은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감이 아니고 사과 배가 11월 10일까지고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 항상 사과 배가 기간이 짧아요. 단감 떫은감이 조금 더 길고 여기서 보면 적과 종료 시점이 6월 30일, 7월 31일. 그죠? 사과 배가 11월 10일, 단감 떫은감이 11월 15일.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 중에서도 그 피해 유형이 잎의 피해, 낙엽 피해. 가을 동상해로 인한 잎의 피해는 10월 30일까지, 10월 31일까지만 보장을 해요. 자, 왜 보험기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과실의 손해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을 벗어나서 발생한 손해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기간이 중요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장은 적과 종료 후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1. 그 다음에 이제 2. 재해에 따라서 다르더라. 태우 지지파는 11월 30일까지지만 일소와 가을 동상에는 보험 종기가 다르더라. 시기도 다르더라. 일소는 여름에 해당되는 거니까 적과 종료 후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가을 동상에는 가을이므로 9월부터 해서 11월 10일과 11월 15일, 사과배가 11월 10일,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 잎의 피해는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왜 그러냐니까 잎의 역할이 다 하는 시기가 언제냐니까 10월 31일까지다. 단감 떫은감에서. 잎의 역할은 광합성을 통해서 과실의 비대와 당도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 과실이 착색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착색이라는 말은 색깔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색깔이 들려면 뭐를 받아야 될까요? 뭐를 받아야 될까요? 햇볕을 받아야 돼. 햇볕을. 그래서 수확하기 보통 열흘 전, 2주 전에는 일부러 그 과실에 달려있는 이파리를 제거해요. 잎 때문에 빛을 못 받으면 뭐 한다고? 착색을 못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확하기 한 2주 전, 열흘 전에는 잎 소지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는 11월 30일까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잎의 피해는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보험 기간을 정리를 하셔야 돼. 이 기간에 따라서 얘가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구분을 또 해. 단순하게 종합위험이냐, 5종 한정이냐, 7종 한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요건을 AND 조건으로 결합을 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만 그거를 손해로 본다는 거예요. 피해로 본다는 거예요. 보험 기간 내 사고여야 하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착과 감소를 보장하고 과실의 손해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장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니까 적과 전에는 착과가 줄어야 돼요. 착과가 줄어야 보상을 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줄었지만 평년 착과량보다도 줄지 않았다면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항상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적과 이전 사고였고 냉해 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었어요. 줄었지만 기준에 해당되는 평년 착과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년 착과량보다 많네? 피해는 입었지만 기준이 되는 평년 착과량보다도 적과 착과량이 많다면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준이 착과 감소예요. 착과 감소. 얘는 피해를 입어도 기준값보다 작아야 보험금을 주는 것이지 기준보다 크면 보험금 안 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뭐냐면 보상하는 손해인가 보상하지 않은 손해인가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두 번째는 보험 기간을 살며시 넣어요. 특히 가을 동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보험 기간 내 사고인가 아닌가를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 세 번째 최고의 난이도가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는 있었는데 평착과 적착을 비교를 하게 만들어서 적착이 평착보다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착과 감소 보험금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평년 착과량보다 적과 후 착과량이 작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에요.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이 사실을 기억을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적과 전에는 착과 감소였죠. 그럼 적과 이후에는 착과 감소가 아니죠. 적과 이후에는 무슨 손해라고 했어요? 과실의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적과 이후에는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해요.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실의 손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실의 피해를 입는 유형은 대표적인 것이 착과 피해예요. 무슨 피해?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대표적인 게 우박입니다. 우박. 대표적인 게 우박이에요. 그 다음에 착과 피해 말고 태풍에 의해서 낙과 피해가 있겠죠. 낙과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피해가 있는데 나무의 피해가 있어요. 나무의 피해.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나무의 피해. 근데 단감, 떫은감, 품목은 과실뿐만 아니라 잎의 피해도 보상을 해요. 그래서 낙엽 피해. 단감, 떫은감은 유일하게 낙엽 피해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실제로 그 과실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얘는 비교를 해야 돼요. 적과 전에는 비교해서 작으면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그 과실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줘요. 왜 그러냐니까 생육 시기를 적과 전과 적과 후로 구분을 했을 때 적과 이전에는 과실이 아니에요. 과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을 할 때 수확할 놈들만 남기고 전부 다 따버리는 게 적과잖아요. 그죠? 적과 시점까지는 어린 과실이라 그래서 유과라는 표현을 써요.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적과 종료 이후부터는 뭐로 인정을 한다? 이 적과가 끝나게 되면 우리 과수원에서 수확할 놈만 넘겨놓고 다 따버렸잖아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놈들이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서 뭐 할 놈들이기 때문에 수확할 과실이기 때문에 얘들은 비교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떤 피해로? 여기에 있는 이 7가지 재해로 착과 피해를 입거나 낙과 피해를 입거나 나무 피해를 입거나 낙엽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무슨 조사를 하느냐니까 착과 피해로 인해서 줄어든 게 몇 개냐. 그걸 우리가 착과 손해 줄어든 거 감수 과실수. 낙과 손해로 인해서 줄어든 과실의 개수가 몇 개냐. 낙과 손해 감수 과실수. 나무의 손해로 인해서 줄어든 과실이 몇 개냐. 나무 손해 감수 과실수. 낙엽의 피해로 인해서 줄어든 과실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를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적과 전에는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평년 착과량보다 적과 착과량이 줄어들면 주는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 종료 이후에는 보험 기간 내 7가지 재해로 인하여 과실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과실의 손해가 발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과실 손해 보험금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과실 손해 보장은 말 그대로 나무와 과실을 구분하는 거고, 이때는 말 그대로 과실의 손해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과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과실이면 얘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나무의 손해를 보장해요. 자, 이 나무 손해 보장은 주계약이다, 특약이다. 나무 손해 보장은 주계약이다, 특약이다. 모든 품목이 나무 손해 보장은 특약으로 가입을 합니다.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돼요. 자, 얘는 나무 손해 보장은 주계약이 아니고 뭐다? 특약입니다. 특약. 뭐 특약이 나왔으니까 얘 특약, 그 다음에 얘도 특약,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 특약이 있죠. 부보장 특약이 있잖아요. 일소 부보장, 가을동상의 부보장. 그래서 적과전 총합위험2 상품에서 이 특약은 나무, 그 다음에 적과전의 5종 한정, 적과 종료 이후에 일소 부보장, 가을동상의 부보장, 이 4개의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는 특약이다. 그럼 이 나무 손해 보장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오면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쉬운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나무의 손해는 어떤 걸 뜻할까요? 나무의 손해는 오로지 고사된 것만 보장해요. 고사된 거. 나무의 손해라고 하면 뭘 뜻한다고요? 고사된 나무를 보장해요. 고사나무를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의 손해, 나무 손해 보장 특약은 또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수 품목에만 가능하겠죠. 과수 품목 중에서도 나무 손해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하면은 사, 배, 단, 떨.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과수 사종. 이 과수 사종은 나무 손해 보장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 품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 복, 자, 매, 살, 유, 무, 참, 감. 암기 코드가 포복자. 포복자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려고 하니까 참으로 난감하네 무창감. 포복자 몇 살유 무창감. 그럼 총 9개, 4개, 13개의 품목만 어디에 가입할 수 있다고? 나무 손해 보장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감은
자, 과수사중에 감이 있지요. 그러면 이 감은 무슨 감이겠어요? 감규를 뜻합니다. 온주밀감이든 아니면은 망감류든 상관없이 감은 여기서는 감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무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고 반대로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누구예요? 오대오 씨죠? 오대오 씨는 밤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복분자 때문에. 오대오 밤호복. 오대오 밤호복. 그래서 나무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과수품목과 나무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과수품목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과수품목은 모두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 보면은 인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 무작정 인수를 하는 게 아니겠죠.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무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수 제한이 있어요. 인수 제한. 그 대표적인 인수 제한이 뭐냐니까 나무손해보장에 가입하는 나무를 뭐라 부르냐면 가입 결과 주수라고 불러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결과주수다.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된다? 뭐가 가능해야 된다? 과실이 맺힐 수 있어야 한다. 과실이 맺힐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나무수를 가입 결과주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결과, 과실이 맺힐 수 있는, 사람도 가입 연령이 있듯이 나무도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의 나이는 수령이라고 했잖아요. 수령.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인수 제한이 결정이 돼요. 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로 배웠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포복 참, 오, 삼. 아라비아 숫자로. 포복, 참오삼. 이제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 이 네 개의 품목은 3년 미만, 수령이 3년 미만인 놈은 인수제한이에요. 인수제한. 얘들은 전부 다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3년 이상이 되어야 뭐로 인정을 해준다고?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그죠? 포복, 참호삼. 그 다음에는 사, 대, 감, 유, 무. 이 감은 감귤입니다. 얘는 수령이 몇 년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4년 이상. 결과가 가능한 게 수령이 4년 이상인 놈들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4년 미만인 놈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죠. 그리고 다섯 밤 자면 몇 살? 5밤 몇 살? 우리 귀여운 꼬마가 6살 자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치원에 가려고 보니까 유치원에 차가 몇 대라고 했어요? 7대, 7차. 7대 중에서 몇 호차 타고 가는가 엄마가 보니까 8호차를 타고 가네. 차가 7대인데 왜 8호냐? 죽을 사자는 재수 없다고 4는 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포복 참호삼, 4대강 유무, 5밤 몇 살, 6살, 7차, 8호. 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인수 제한이다. 인수 제한이다. 미만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복분자라는 게 있어요. 복분자. 얘는 복숭아라고 했죠? 얘는 복분자. 자, 복분자는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2년 이상. 11년 미만이라고 했죠. 얘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이고 2년 미만 11년 이상은 보험에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수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자로 시작되는 게 오디 말고 또 뭐 있어요? 오미자 있었죠. 오미자. 자, 오미자의 경우에는 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이 덩쿨과 식물이다 보니까 얘들을 갖다가 계속 키우게 되면 수확량이 확 떨어져요. 덩쿨이 오래되면 수확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덩쿨을 굴면 수확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식묘 4년 차가 되면 삭벌을 해야 돼요. 심고 나서 4년 차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 베어낸다고. 베어내고 새 줄기가 나와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식묘 4년 차 이상. 그러면 심고 나서 4년 차가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삭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삭벌하고 나서 삭벌갱신 후 몇 년 차? 3년 차 이상이 되면 얘도 다시 또 삭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식묘 4년 차 이상은 인수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삭벌 후 3년 차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고? 인수 제한이에요. 그러면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수령이 없나요? 있죠.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사과하고 배하고 감, 이때 이 감은 단감과 떫은 감 두 가지 품목을 같이 묶어요. 사과의 경우에는 재배 방식에 따라서 결과 주수를 다르게 판단하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밀식, 두 번째는 반밀식, 세 번째는 일반. 일반을 일본어로 표현하면 적게 심는다라는 뜻으로 소식재배. 배는 밀식, 반밀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배는 전부 다 일반 재배예요. 그 일반 재배의 표현이 소식재배입니다. 단감, 떫은 감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식, 반밀식, 일반으로 구분하는 품목은 뭐만? 사과만. 사과는 밀식은 몇 년 이상이 가입돼요?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결과주수로 인정을 안 해요. 품종에 따라서 2년째 결과하는 놈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험회사에서는 최소 밀식은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배는 구분이 없다라고 했죠. 소식 재배만 있다고 했으니까 얘도 몇 년? 3년. 감은 몇 년? 5년. 그래서 3, 4, 5, 3, 3, 5. 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뭐로 판단을 한다고요?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로 뭐 할 수 있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무엇에 따라 다르다? 품목에 따라 달라요. 품목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가입할 수 없는 품목. 가입할 수 있는 품목도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품목 내에도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만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사과의 경우 밀식 재배였다. 이때 나무의 수령이 2년생이었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인수 제한에 걸려서 얘들은 제외를 해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100주를 가입을 했더니 사과 부사를 가입을 했다고. 100주. 자,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실제로 이 피해가 보상하는 죄인가, 보험 기간 내 사고인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나무 조사를 해요. 봤더니 이 100주 중에서 이 과수원은 밀식 재배인데 10주가 3년 미만이에요. 보식을 한다는 거야. 보식.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몇 주로 가입을 했다고? 100주. 그러면 선생님, 가입할 때 이게 몇 주인지 조사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화재보험 가입을 할 때 집에 화재보험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조사하러 와요? 안 하지요. 그건 뭐냐면 계약자의 고지사항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요. 이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수원. 그 품목의 그 농협 직원이 한 사람인데 그 계약자들을 다 관리할 수도 없고 보험 가입하러 와서 뻔히 아는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이고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무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이게 가입 결과주소예요. 근데 피해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보상하는 제의인가? 현장에서 사진 찍어요. 전반적인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실제 피해를 입은 과실 세부적인 사진 보통 5장 이상 사진을 찍어요. 보험기간 내 사고인가 보상하는 제의인가 조사를 하면서 무슨 조사를 한다고? 나무조사를 해요. 그러면 나무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결과가 가능한 나무들이 몇 주인지를 다 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실제 결과주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실제 결과주수. 그 실제 결과주수를 조사를 했더니 100주 중에서 10주는 이 과수원이 밀식재배인데 이 수량이 2년밖에 안 됐네. 2년밖에 안 됐네. 그럼 유목이죠. 유목이잖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통상 나무는 5% 차이가 나면 계약상을 변경합니다. 나머지들은 보통은 작물들은 10%인데 나무는 5% 차이가 나면 뭐 한다고요? 계약상을 변경. 왜 그럴까요? 과실의 양과 나무의 양이 틀려서 그래요. 나무는 몇 프로? 5%. 그래서 10주가 유목으로 판정이 된 거야. 그럼 가입한 결과주수와 뭐가 달라요? 실제로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들의 수가 다르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어떻게 한다고? 변경해요. 그래서 계약사항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보험에 가입한 거를 100주를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몇 주예요? 90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뭐 해야 된다? 감액합니다. 뭐 한다고요? 감액. 결국은 차액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2-2 과목에서는 보험료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펴보면 가입 결과주수와 실제 결과주수가 다르면 보험 계약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는 보험 가입 금액에 변화가 생겨요. 나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가입한 결과주수에다가 나무 한 주당 가격을 곱해요. 100주 곱하기 주당 가격 10만 원 하면 1000만 원 가입하는 거야. 그런데 90주를 했으니까 1000만 원이 안 되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만 원이 되겠죠. 이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을 하니까 1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한다? 감액을 해서 보험료를 돌려줘야 될 거고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금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은 가, 피, 자로 구성을 해요.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금은 뭐로 계산한다? 가피자. 이 가피자의 가가 뭘까요? 보험가입금액. 피는 피해율. 자는 자기부담비율. 나무는 자기부담비율이 하나밖에 없어요. 몇 퍼센트? 5%.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나무는 무조건 몇 프로로 본다? 조건에 5% 안 줘도 우리는 몇 프로로 본다? 5%. 그럼 피해율을 구하는 거는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피해가 얼마만큼 입었나를 피해율이라고 하잖아요. 피해율이니까 비율이니까 분수죠. 비율이니까 분수잖아요. 그러면 분모값에 뭐가 들어가고 분자값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피해율에 있어서 분수식으로 한다면 아까 나무의 손해는 뭐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자값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나무 수가 들어가요.
고사나무수. 그럼 분모값에 들어갈 때는 가입 결과주수일까요? 실제 결과주수일까요? 가입 결과주수일까요? 실제 결과주수일까요?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변경이 된다면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입 결과예요? 실제 결과예요? 실제 결과주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실제 결과주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 결과주수. 피해율이. 그러면 가입 결과주수로 했을 때는 여기에 100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결과주수를 할 때는 여기 몇 주가 들어가야 돼요? 90주. 이게 1과목에서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가입 결과주수와 실제 결과주수가 달라졌을 때 나무 손해보험금을 구하는데 두 가지가 변동이 생기네요. 가입 금액이 바뀌겠죠. 그죠? 100주 곱하기 10만 원과 90주 곱하기 10만 원 보험 가입 금액 바뀌었잖아요. 피해율이 뭐가 바뀐다고요? 분모값이 바뀐다. 이 2-1로 실제 시험에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무 손해보장은 크게 뭐 중요한 건 없는데 이 나무의 수를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고사나무수라고 하는 것은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를 뭐라 부른다? 고사나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지문에서 뭐를 찾아내야 되느냐면 이게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인지 인수 제한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별해서 고사나무수를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10회 문제에서도 요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10회에서. 조금 이따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시간 마쳐야 되니까 살짝 정리만 할게요. 적과전 종합위험2라고 하는 상품은 원래 1이 있었는데 1이 없어지고 2만 남았다.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과수사종, 사, 배, 단, 떨. 이 품목은 과수 품목이므로 과실과 나무를 보장하는 품목이다. 과실에 대한 보장은 적과 전에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주계약이냐 특약이냐. 주계약으로 가입하면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착과 감소를 보장하고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적과 전에 특정 위험 5가지 위험에 한해서만 착과의 감소를 보장한다. 자, 이 뜻은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평년 착과량보다 저가원 착과량이 줄어들면 착과감소 보험금. 적과 종료 이후에는 보험기간 내, 적과 종료 이후의 보험기간은 적과 종료 후부터 11월 30일이나 제2 종류에 따라서 그 보험기간은 다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소와 가을 동상해가 있다. 일소는 적과 종료 후부터 9월 30일까지. 가을 동상해는 가을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품목에 따라서 11월 10일, 11월 15일. 낙엽에 의한 피해는 언제까지만? 10월 31일까지. 10월의 마지막 날까지만 보상을 하더라. 이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는 몇 가지 재해? 7가지 재해로 인해서 과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때 과실의 피해 유형은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나무 피해, 낙엽 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양을 보상하는 게 과실손해보험금이다. 나무손해보장은 주계약이다 특약이다? 특약이다. 자, 나무손해보장은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과수사종 외 포복자, 맷살류, 무창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은 오, 대, 호, 밤, 호, 복.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령이 안 되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결과주수냐 결과주수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 나무의 수령은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사과만 밀식, 반밀식, 일반으로 구분을 해서 3, 4, 5. 배는 소식 재배로 3년, 감, 단감, 떫은 감은 5년. 나머지 품목들은 첫 번째가 포복, 참호삼, 4대강, 유무, 5밤 자면 몇 살, 6짤, 7차, 8호. 복분자는 2년 이상 11년 미만.
오미자는 식묘 4년차 이상, 그 다음에 삭발갱신 후 3년차 이상은 인수 제한이다. 나무손해보험금은 가, 피, 자이고요. 이때의 피해율은 고사된 나무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눈 값으로 하고 자기 부담 비율은 정해져 있더라. 몇 프로? 5%다. 이때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가입 결과 주수보다 실제 결과 주수가 작으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변경되겠죠. 이 가입 금액이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돌려주는 보험금을 차액 보험료. 나무는 이렇게 차액 보험료라는 표현은 없지만 환급 보험료나 차액 보험료나 사실상 뜻은 같지요. 다만 환급 보험료와 차액 보험료의 그 차이가 뭐냐니까 환급 보험료는 계약상의 변경으로 인해서 미경과된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 환급 보험료였고 차액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으로 인해서 그 줄어든 만큼을 돌려주는 것이 차액 보험료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과실손해보장에 있어서 적과 전에 착과 감소 보험금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